사람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일을 겪기 마련이죠. 저에게는 너무 멀다고 생각하는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는데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그렇게 잘 살았던 건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치는 것을 너무 좋아했던 저는 부모님께 이야기해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딸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서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밀어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신 저희 부모님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했고, 저도 그런 노력을 알기에 더욱더 열심히 배우기도 했었죠. 연주회도 하고 나름으로 열심히 커리어를 쌓아 올리면서 살아갔고, 대학도 제가 원하는 곳으로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가니 더욱더 큰 세상이 펼쳐졌고 저에게는 새로운 세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에게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던 친구가 장난삼아 했던 말이긴 하지만 아들이 하나 있어서 사돈 맺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강요는 아니지만 우연히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좋은 인연일 수도 있으니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 하며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한번 만나보라는 말에 저는 흔쾌히 수락을 하게 되었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음대생들 때문에 꽤나 눈이 높았고 그저 한 번 시간을 내어서 만나러 간다, 차를 한잔 하러 간다 하는 생각이었기에 그다지 부담감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에 대해서 들었던 것은 요리를 하는 사람이다, 이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관심도 없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건성으로 들어서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그를 만나러 나갔는데 그는 정말 멀리서 봐도 후광이 보일 정도로 저의 이상형이었어요. 물론 지금 연예인들처럼 잘생겨서 후광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정말 저에게 너무나도 멋져 보이는 사람이었죠. 제가 꿈에서 볼 법한 사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정말 그냥 딱 저의 이상형이라고 하면 될 것 같네요. 첫날의 떨림은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날 정말 편안한 차림으로 갔었는데 그를 멀리서 발견하고 저는 발길을 돌렸죠. 화장실에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더 화장을 고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왔던 저 자신을 원망하기도 했었죠. 첫 만남에서 매너는 물론이고 나름 피아노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왔었고 저와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매너도 있었고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자상하더라고요. 외모까지도 저에게 마음에 들면서 이렇게 매너까지 있으니 저는 안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아버지도 꽤나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아버지께서는 혹시라도 자신이 말한 것 때문에 제가 억지로 연애를 해보는가 싶어서 말리기도 했지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제가 더 좋아한다는 말에 아버지께서는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1년간 연애를 했고 서로 자리만 잡으면 바로 결혼을 하자는 식의 대화를 하기도 했죠. 남편도 가게를 열기 전에 경력을 쌓기 위해 음식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요리를 배우면서 커리어를 쌓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든 꿈들을 접고 피아노 학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남편은 하루하루 정말 이벤트같이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었고 완벽한 하루를 보냈다 싶을 정도로 잘해주는 사람이었죠. 늘 저를 배려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요리가 나오면 꼭 저에게 먼저 건네는 사람이었으며 쉬는 날에는 서로 꼭 껴안고 있는 날들도 많았고 그저 둘만 있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했었습니다.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희 신랑은 유명했는데 펀치라고 저에게 잘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저희에게는 사랑스러운 딸까지 태어나게 되었답니다. 저는 점차 성장해서 학원을 확장하게 되었고
지역에서도 꽤나 알아줄 만한 학원의 명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남편도 가게를 내어주고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이라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았고 그렇게 다 해주고 싶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바뀐 것 아니냐는 말을 들었지만 그런 말 또한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저에게 행복이었고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혹시라도 자기가 빨리 마치는 날에는 꼭 저의 학원에 들러 데리러 가기도 했었네요.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저에게는 정말 첫 만남부터 한결같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루하루 더 잘하려고 하고 혹시라도 제가 기분이라도 안 좋으면 늘 물어보며 배려해주는 모습으로 저희는 그렇게 함께 늙어가는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가게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가는 날이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남편은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았고 가게의 일부분이 화재로 인해서 꽤 손실이 있었죠. 가게도 가게였지만 저는 남편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손이라도 잘못 다쳐서 요리하는 데 지장이 있으면 어떡하나, 화상이 가장 아프다고 하던데 많이 아프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뿐이었네요. 많이 다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저는 남편과 함께 병원에 다녀오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입원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안정이 중요해 며칠 가게를 열 수 없었죠. 집에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화재 때문에 자신도 다쳐놓고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남편이었어요. 제가 내어준 가게인데 그렇게 손실이 되었고 손해를 끼친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당신만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됐다며 액땜했다는 셈치고 수리하고 새롭게 인테리어해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남편을 다독거리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많이 놀랐던지 그날은 저에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다음날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기에 다른 곳에서 연기가 올라왔다는 말도 있었고 장사를 못하게 되었다는 옆 가게도 있었습니다. 모두 다 합의를 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또 한 번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좋았습니다. 저에게 의지하는 남편이 좋았고 여태까지 수고했으니 편안하게 당분간 좀 쉬자는 말을 하게 되었죠. 여행도 가볼까 생각을 하기도 했었지만 그때 당시에 꽤나 큰 금액이 들어가서 집에서 그냥 요양을 하며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너무 잘했고 다친 손으로 저에게 아침 저녁을 다 해주면서 이거라도 하게 해달라며 방긋방긋 웃어주었어요. 그렇게 집에서 지내던 어느 날 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 나이 조금 더 먹기 전에 한번 여행을 가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남편도 집에 있고 제가 그렇게 여행을 갈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지 조금 고민을 하다가 거절하게 되었지만 친구가 너무 가고 싶었던 나머지 남편에게 전화까지 걸어서 물어봤더라고요. 상황을 모르던 친구는 남편에게까지 전화를 했고 허락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는데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면서 친구들이랑 여행 다녀왔으면 좋겠어. 응? 어떻게 알았어? 미희가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 라고 하더군요. 안 가려고 했지만 남편이 괜찮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자기 때문인 것 같아서 너무 서글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괜찮아지기도 했고 따로 제가 케어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친구에게 전화해서 여행을 가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죠. 너무 멀리는 가지 않기로 했고 친구 몇 명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수다나 떨면서 술이나 한잔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행의 당일이 되었고 안 가려고 하긴 했었지만 막상 몇 년 만에 친구들과 함께 가려고 하니까 솔직히 설레는 마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녁부터 잠을 조금 설쳐서 아침까지도 선잠을 자듯이 하고 그렇게 아침부터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 있던 남편은 저에게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가득 싸주었죠. 차 타고 가면서 입 심심할 때 친구들이랑 먹어.
도시락도 꽤나 컸는데 도시락을 들고 집 앞까지 온 친구의 차까지 마중해주는 것도 잊지 않았답니다. 친구의 차를 타고 아직까지도 너희는 신혼이라며 그렇게 부러워하는 말들에 어깨가 으쓱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같은 이런 비극은 일어날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시간이었어요. 그저 남편의 배웅이 좋았고 친구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죠. 신나게 이야기를 하면서 달려가는데 2시간 정도 달렸을까요? 친구의 휴대폰이 울리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놀러 가는데 기분 깨기 싫다며 가족들도 놀러 간 걸 알아서 전화 안 할 거다. 그냥 받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였지만 한 번, 2번 그렇게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고 무언가 직감한 그녀는 이상한 듯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바로 친구의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저희 모두가 부모였기에 저희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얼른 차를 돌리라고 하며 그 병원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을 하자마자 친구는 뛰어가게 하고 저희는 주차를 한 뒤에 그렇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도 친구의 아들은 그렇게 많이 다치지 않았고 단지 많이 놀랐던 모양이더라고요. 애가 멍하게 있는데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친구를 데려다 놓고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지기로 했어요. 이러한 사고도 있었는데 괜스레 갔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모든 것이 그 탓이 될 것만 같았거든요. 가지 말라고 하는 하늘의 뜻인가 봐.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다음 달에 한 번 더 계획을 잡아보자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갑자기 제가 나타나면 얼마나 기쁠까 하는 생각으로 전화 없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도착을 해서 도어락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엄청 큰 TV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남편이 있나 보다 싶어서 얼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정말 모든 시간이 멈췄다고 해도 믿을 만한 느낌이었습니다. 사람이 서늘해지고 소름이 끼치면 지나가는 공기 온도까지 몸으로 느낀다고 하죠. 정말 딱 그 느낌이었습니다.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남편, 그리고 사모님 너무 이쁘세요 하면서 웃어줬던 남편 가게의 종업원. 나이 차이도 15살 넘게 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와 그렇게 같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어리고 이쁘다고 했던 것도 기억나고 그리고 남편이 했던 말도 그대로 기억나요. 예쁘긴 어린 거지. 당신이 훨씬 더 예뻐. TV 소리를 크게 틀어 제가 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저희 집의 소파에 다정하게 앉아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꿈 같은 현실에 마주한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한 몇 분간은 그들도 정적, 저도 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현실이 믿기지 않으니까 사람이 벙찐다는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신을 먼저 차린 건 남편이었죠. 갑자기 그 아이를 얼른 떼어놓고 저에게 다가와서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가게 정산할 게 있어서 잠시 들렸는데 여보도 없고 해서 잠시 같이 TV를 봤고 먹을 것도 해먹었어 라고 했습니다. 절대 오해할 만한 사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종업원과 사장이 가정이 있는 집에서 TV를 봅니까? 다정하게 앉아 있었는데 눈이 달린 짐승이라도 불륜 관계인 건 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이야기를 하자 종업원은 맞장구를 치듯이 소파에서 일어나 저에게 무릎을 꿇고 오해할 상황 만들어서 죄송하다 하더군요. 저는 본능적으로 남편의 핸드폰이 보였고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남편에게 비밀번호가 뭐냐고 소리 지르고 결국 남편은 비밀번호를 알려주더군요. 저는 비밀번호를 풀어 최근 기록에 있는 번호에다가 당장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 침대 쪽에 있었던 종업원의 폰에서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침대 쪽으로 다가가서 그 여자의 핸드폰을 집으니 남자친구라는 문구가 떴어요. 번호도 남편 것이 맞더라고요.
그제서야 인정하고 싹싹 비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혼이 나간다는 말을 제 남편에게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휴대폰을 지져보니 정말 오래전부터 연락을 했더라고요. 제가 핸드폰을 안 보는 것도 알고 딱히 연락을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여행 간다는 걸 제가 친구와 약속한 그날에 남편은 쪼르르 달려가 이 친구에게 집으로 오라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불이 나는 바람에 그동안 보지도 못했을 테니 정말 기가 막히고 뒷골이 당겼습니다. 만난 지도 꽤나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자 다리가 풀린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알고 나니까 할 말도 없고 나는 그동안 무엇에 속았나 이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온몸에 힘이 풀려서 스르륵 앉았는데 저의 눈앞에 보이는 건 여태까지 저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던 남편, 그리고 식당을 갈 때마다 웃어주었던 어린 종업원이었습니다. 소름 끼치더라고요. 거의 가게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저를 마주하면서 얼마나 비웃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여태까지 속이면서 저와 함께 살았던 시간, 남편은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정말 여태까지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왜 패닉 상태가 되는지 알 수 있었네요. 일단 저는 꼴보기 싫은 두 사람의 얼굴부터 치워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절대 나가지 않을 것이고 일단 증거는 확보했으니 종업원은 꺼지라고 했죠. 이왕이면 같이 나가주면 좋겠다 했지만 남편은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종업원이 가고 하루 동안 감정 소모가 너무 컸던 저는 정말 피곤함에 쩔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고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죠. 근데 남편이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밥은 먹어야지. 이게 누구 때문인데 이 소리 하는 걸까요? 너무 소리치고 울어서 정신도 없었던 저에게 다정한 말투로 이야기를 건네는 남편을 보고 저게 진짜 저놈의 본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밀쳐버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제발 꼴도 보기 싫으니 나오지 말라는 말과 함께요. 핸드폰을 달라는 말과 함께 그는 잘못했다고 연신 빌었습니다. 물론 들리지 않았죠. 제가 확보한 증거물인데 돌려줄 생각도 없었고요. 너무 큰 믿음이 배신을 하는 순간 시간이 지날수록 찾는 건 냉정이었습니다. 소파에 있는데 남편이 안방에서 걸어다니는 소리가 다 들렸죠. 그냥 무시하고 일단 내일 해결하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들려고 노력했지만 해 뜰 때까지 잠도 못 들었습니다. 남편도 잠을 못 자는 듯 움직이는 소리는 계속 나더라고요. 그렇게 아침이 되었고 아침 일찍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잠에서 깼어요. 초인종 소리에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도 자다 일어난 모양새였고 문을 열고 현관을 향해 뛰어가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제가 먼저 도착해야겠다는 생각에 뛰었고 제가 먼저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전날 너무나 피곤하게 보냈던 저는 잠시 헛것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생각으로는 어제 종업원이 다시 왔나 싶은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학원의 파트타임 선생님이셨습니다. 꽤나 저랑 일한 지 오래된 선생님이었고 더 무서운 건 저를 보자마자 자기도 놀래서 뒤로 주저앉더라고요. 원장님 하면서요. 어제 한번 경험을 해서 그런지 상황 파악은 빨랐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옅은 남편의 한숨 소리가 들렸고 저는 피아노 선생님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녀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고 저는 선생님의 가방을 뒤져서 얼른 핸드폰을 보았죠. 달링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때 스쳐 지나가는 건 남자친구라며 전화를 받았던 적이 있다는 것이었죠. 어렴풋이 본 기억도 나는 달링, 그게 제 남편이었습니다. 간도 크게 제가 너무나도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제 옆에서도 봤고 서로 대화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죠. 정말 머리끝에서 화가 폭발했어요. 선생님들 앞에서 남편 자랑을 얼마나 했었는데 그녀는 그걸 보고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하필이면
바람도 제가 모두 다 아는 사람이라 그게 더욱더 소름 끼쳤습니다. 선생님이 무릎을 꿇고 비는데 아파트 사람들 볼까봐 너무 쪽팔려서 무작정 잡고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어제는 그 종업원과 시간을 보낼 생각이었고 오늘은 선생님과 있을 예정으로 연락했더라고요. 정말 기가 차죠? 그러니까 제게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한 거였어요. 계획과 달리 제가 일찍 돌아왔으니까요. 선생님은 제 일정도 알고 있었기에 약속한 시간보다 훨씬 더 일찍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이 잘못했다고 비는데 정말 초점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여태까지의 내 시간, 나의 가정, 모든 것을 파괴해버린 나쁜 놈. 두 여자와의 외도 증거까지 확보하고 나니까 정말 보이는 것도 없고 더 상종할 가치를 모르겠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믿었다면 그 사람의 밑바닥을 봤을 때 정말 해탈하고 분노도 증오도 없습니다. 화도 낼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저는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더 이상은 한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집도 제가 산 것이고 딱히 남편이 챙겨갈 것도 없어서 정말 캐리어에 옷만 가득 챙겨 나가더라고요. 법원에서 봤을 때는 정말 거지 차림으로 나오는데 돈도 없어지니 그 여자들도 다 버렸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저는 소송에서 이겼고 그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의 결말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치도 못했었는데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해서 힘이 들더라고요. 그때의 불륜 현장을 발각한 모습이 아직까지도 소름 끼치고 생생하게 꿈에서도 나오는 중입니다. 그때 친구의 아들이 다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그와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는 평생을 속이면서도 끝까지 나와 함께 살기는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신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주신 기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기도 합니다. 만약 평생을 몰랐다면 저는 평생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로 살았을 테니까요. 아버지에게는 아직까지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성격 차이라고만 했어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한 번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 조금은 속이 풀리는 듯 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